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C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컴파일을 한다고 하죠. 컴파일을 해서 그 소스 코드를 실행이 가능한 형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저희가 지금 배우는 언어가 C 프로그램이니까 C 프로그램에서 컴파일러는 GCC 컴파일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C++를 한다면 G++ 컴파일러 쓸 건데 지금은 C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GCC 컴파일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CC 컴파일러를 여러분들 쓰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GCC 이렇게 쓰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옵션을 준 다음에 또 한 칸을 띄우고 파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행 파일이 도출되게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예시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gcc long.c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선 저희가 옵션을 줘도 되지만 안 주게 되면은 바로 실행 파일이 이렇게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gcc 띄우고 long.c 이렇게 하게 되면 long.c라는 파일에 대한 실행 파일이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게 됨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c 옵션을 준다라고 보시면 gcc -c 그리고 long.c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C 언어로 작성된 C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컴파일이 되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 형식으로 변경해 주는데, 그렇게 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o 옵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C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오브젝트 파일, 여기 보시면 .o 이 파일을 실행이 가능한 형식으로 만드는데 이름은 long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이름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까처럼 a.out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위에 C 옵션을 건너뛰고 바로 여기 옵션을 가고 싶다 그러면 gcc -o long 그리고 long.c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long.c를 컴파일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 파일을 long이라는 파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만들어진 파일은 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실행 파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C 프로그래밍 파일의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 보고 이것을 한번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실행시켜 보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long.c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long.c 파일 안에는 일단 샵 include 한 다음에 한 칸 띄우죠. 그 다음에 standardio.h 헤더 파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필요로 하는 헤더 파일이고, 그 다음에 샵 define 해서 maxline maxline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상수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void copy 캐릭터 형식인데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from 어디서부터 여기 to 어디로 보내준다, 뭐 정보를 여기 from에서 복사를 해서 to로 복사해주는 함수일 것 같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캐릭터 라인 그리고 maxline 적혀 있는데, maxline은 뭐 여기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캐릭터는 100개가 들어가는 라인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longest도 뭐 maxline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주석되어 있고, 이 주석을 통해서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입력을 뭐 받는 그런 캐릭터고, 이거는 가장 긴 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main, 그래서 int len
int max, max는 처음에 0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le 문을 두면서 get line,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창 혹은 터미널을 통해서 어떤 값을 입력하게 주게 되면 그게 널이 아니면은 이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값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기 strlen이라고 해서 이 line이라는 값의 전체 길이를 뽑아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넣어서 얘의 길이를 뽑게 되고, 만약 이 길이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max보다 크게 된다, if문 max가 크게 되면은 이 len이 새로운 max가 되니까 max를 여기에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longest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라인을 longest 배열에 넣어주는 copy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돌다가 여러분들이 라인을 입력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기 이 while 문을 빠져나가게 될 거고, 빠져나간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x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지금 초창기 때 저희가 max를 0으로 세팅해 놨는데 이게 0보다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입력줄이 뭔가 입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intf %s 그 다음에 longest 딱 찍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max가 설정되면서 카피가 되었던 문자열이 %s는 스트링의 약자죠. 스트링이 출력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void copy, 그래서 character from부터 character to 이 연산 함수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nt I, 그리고 i는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ile 문을 도는데 while 문은 언제 계속 도냐면 to가 from으로 가는데, 이 두 개가 이 to가 그 from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일단 결과론적으로 to하고 이거를 비교하게 됩니다. 요 인자. 근데 이게 그 $0은 뭘 의미하냐면 문자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지시자입니다. 이 지시자에 도착하면은 문자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while문을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 계속 플러스 i를 하면서 이 개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이 i가 증가하면은 to에 있는 문자도 한 글자씩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다 복사를 하게 되고, 복사가 끝나면 이 함수를 모든 함수를 다 빠져나간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함수 단일 모듈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단일 모듈 프로그램 안에는 지금 main이라는 함수도 지금 정의되어 있고 copy라는 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단일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단일이 있으면 다중도 있겠죠. 그러면 왜 다중이 필요한지를 먼저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단일 모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재사용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만약 코드를 한 개만 작성하게 되면 이 코드 안에 있는 함수들을 재사용하는 게 매우 힘들게 되겠죠. 다른 코드에서 이거를 불러와서 쓰는 거. 그리고 하나의 코드를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게 사실 요즘에는 뭐 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툴을 뭐 전문적인 툴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한 번에 여러 명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 모듈보다는 다중 모듈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쓰시는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에서 카피 함수 재사용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일 모듈 프로그램 말고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러한 프로그램은
다중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C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말하고, 여기 단일 모듈로 했을 때는 파일이 하나만 있으니까 관리도 편할 거고 뭔가 보기도 편하겠죠. 근데 하나의 파일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함수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저희가 이제 다중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다중 프로그램 하게 되면 파일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C 파일을 여러 개 나누게 되고, 이렇게 나눠진 파일을 이용해서 대단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저희가 main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long.c라는 함수 안에 main과 copy를 같이 넣었다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main 프로그램 안에서 copy 함수 부분을 떼어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파일을 long.c 하나로 했다면 여기서는 main.c 그리고 copy.c랑 copy.h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C 파일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H 파일은 지금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동일하게 된 이름 안에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내용에 대한 함수가 있고,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입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만 정의되어 있는 이런 헤더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개의 파일이 생겼으니까 아까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 하는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하면, 파일이 지금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gcc 띄우고 -c 띄우고 main.c 이렇게 한 개 해서 main.c라는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생성, 그 다음에 gcc -c copy.c에서 copy.c에 대한 메인 함수를 오브젝트 파일 생성, 이 생성된 오브젝트 파일들이 gcc.-o 옵션을 통해서 main이라는 실행 함수를 만드는 소스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합쳐져서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줄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 줄로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파일을 나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include 했던 헤더 파일인 standard.io 파일 당연히 include 해야 될 거고, copy.c라는 파일을 저희가 쓸 거니까 그 파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copy.h도 이렇게 include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axline 뭐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그 부분이고 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쪽 부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죠? 그 함수는 아까 카피 연산을 정의한 부분인데, 지금은 여러분이 단일 파일로 만든 게 아니라 다중 파일로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opy.c라는 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include standard.io.h 그리고 include copy.h에는 copy.c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정의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void copy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함수에 대한 실행 연산들을 여기에 작성을 해 놓게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프로토타입 void copy 함수,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런 상수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 이렇게 maxline이라는 형식을 샵define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maxline이 나오면 얘는 100으로 100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나중에 maxline 나오면 얘를 바꿔주세요 하는 건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은 것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크게 쓰실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maxline을 여기에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이 맥스라인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뭐 여기에 지금 2개를 썼지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00개 정도를 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것을 샵 define 형식으로 상수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맥스라인을 여러분들 모두 다 찾아서 다 100을 뭐 원하는 숫자 다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샵 define을 통해서 하나의 상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정의된 함수에 적혀 있는 이 값만 변경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make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다중 파일을 컴파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다중 파일을 컴파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 파일을 효과적으로 컴파일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는 make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스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헤더랑 소스 파일 그리고 목적 파일이 아주 많아질 거고, 이 소스들하고 헤더들 간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연관성이라고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main.c에서는 copy.h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엮어주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엮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렇게 엮어주는 것이 매우 귀찮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툴을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툴을 make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고, 이 make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make 시스템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make 파일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실행 파일 안에다가 파일들 간의 상호 의존 관계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엮어서 컴파일 해주는 그 단계를 이 make 파일이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ke 하고 여기 뒤에 옵션을 줄 수 있는 거죠. make -f 한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make 파일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넣을 수 있고, 만약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make를 칠 때 여러분들 어떤 폴더에 들어가서 make를 칠 거잖아요. 그 폴더 안에서 얘가 찾아보는 겁니다. make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파일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따져서 적합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에 따른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make 파일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대상 리스트 하고 땡땡 하고 의존 리스트,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명령 리스트, 이 세 가지가 현재의 make 파일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의존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main.c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때 main.o라는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이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main.c 파일 안에는 이 copy.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main.c랑 copy.h는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copy.c는 얘는 자기 자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opy.o가 만들어지게 되고, main.o랑 copy.o를 엮어서 이제 main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어떻게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리스트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의존 리스트, 얘를 만들 때 어떤 것을 의존해야 되는지 main.o, 그리고 한 칸 띄우고 copy.o,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명령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스페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백을 만들 수 있지만, 스페이스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키보드 왼쪽 편에 보면은 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탭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백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백을 만든 다음에 gcc-o main.o copy.o 이런 파일에 대한 명령어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뭐가 있냐면 main.o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찾아보니까 main.c copy.h를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gcc-c main.c 그리고 copy.o는 copy.c gcc-c copy.c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파일을 정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make 혹은 make main이라고 이렇게 탁 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세 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make 파일 안에 이런 의존 관계를 다 만들어 놓고 명령어 리스트 다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make라는 명령어 하나만 치게 되면 여 밑에 있는 게 설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opy.c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main.c라는 파일은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copy.c만 파일이 변경이 되어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ain.c가 삭제되고 copy.c 그리고 main.o copy.o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뭐가 되냐면 디버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gdb라고 해서 지금 gcc 상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컴파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중간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얻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GUI 형식으로 디버거를 제공하면은 좋은데, 어떤 특정한 상황,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 밖에 제공 안 되는 상황이라면 GUI로 뭔가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디버거로서 가장 유명한 게 gdb라는 디버거가 있습니다. gdb의 주요 기능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써보셨으면 대부분 아시는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점을 설정을 하고 한 줄씩 실행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도 선언하고 변수 값도 변경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탐색하고 어떤 값을 계속 추적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db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db는 여러분들이 아까 컴파일 할 때 옵션을 -5만 있는데 그 옵션에다가 -g라는 옵션도 한 개 더 붙여주는 겁니다. -g 옵션을 붙인 다음에 longest.c를 컴파일해서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gdb 그러니까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중 모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gcc-g-o main.c copy.c 해서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gdb를 시행하는 거는 이제 gdb 딱 치고 한 칸 띄우고 여기 main이라는 함수 있죠. main이라는 명령어 실행 파일을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버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b의 기능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줄번호 지정된 줄을 프린트하는 거, 아니면 파일명이랑 함수를 치게 되면 그쪽을 함수를 출력해 준다, 아니면 출력되는 줄의 수를 n으로 바꾼다 라는 거고,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지금 gdb 안에서 copy라는 파일을 copy라고 명령을 친 거죠. 저희 copy라는
명령어 치면은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 저희가 그 copy라고 하는 함수를 정했으니까 그 copy라는 함수의 부분이 이렇게 출력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d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한 줄씩 이렇게 뭐 함수의 시작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정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GUI가 없기 때문에, GUI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여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함수 이름을 친다든지 아니면 소스에서 몇 번째 줄, 그리고 현재 줄에서 몇 개 줄 이후, 현재 줄에서 몇 개 전 이전, 그리고 현재 설정된 정지점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정지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당 정지점을 삭제하는, 모든 정지점 삭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gdb가 뜨게 된다, 그럼 b하고 copy 하게 되면 copy 함수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고, info b 하게 되면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디 잡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0x804842라는 copy.c에 copy에 잡혀 있네 라고 이렇게 적히게 되죠. 아까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 받을 때 이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은 거잖아요. 이 주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시행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컴퓨터에 있는 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롬에 올라간 메모리를 해야 되나?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메모리 혹은 디스크, 메모리겠네요. 메모리 상의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 메모리냐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얘가 정보가 메모리로 올라가서 실행되는 거죠. 메모리.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 얘네들을 저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얘를 프로세스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실행되고 있으니까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으니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R은 run의 약자로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 라는 거고, K는 kill의 약자로서 프로그램은 강제 종료, 그리고 N은 next, 멱춘 지점의 다음 줄을 수행하고 멈추고, S는 뭐 다음 기능 호출 시 함수 내부로 진입, 그리고 C는 continue, 계속 정지점 만들 때 계속 실행하는 거고, U는 반복모에 빠져나온 거고, finish는 현재 함수의 끝으로 이동, return은 현재 수행 중인 함수를 빠져나오고, quick은 종료하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을 R 해보니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카피에다 적어놨죠. 그래서 카피라고 하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딱 잡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화면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gd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 프로그램의 변수들을 잡아서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캡처를 한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변경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컴파일을 한 파일에 대한 디버깅이죠. 그래서 프린트 변수명 혹은 파일명하고 변수명을 적어주게 되면 특정 파일의 변수명, 그리고 함수명하고 변수명 하면 특정 함수의 변수명, 그리고 info local하게 현재 상태 지역 변수 리스트, 이런 형식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p 그리고 from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값들을 from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지금 프린트하는 건데, 메리 엑스마스 적혀 있고, n 하게 되면 아홉 번째 줄에 가서 이걸 하게 되는 거고, 다시 n 하게 되면 플러스 i, p, 2 하게 되면 2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무엇인지 보는데, 지금 이게 한번 실행되었기 때문에 from에 있는 값 m이 첫 번째 자리 값이 여기로 카피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는 거죠. C 하게 되면 continue 해가고 브레이크 포인트 카피까지 계속 이동해 가는데, 여기에서 from은 happy new year, 그리고 to는
메리 엑스마스 이렇게 적혀 있죠. I는 0에서 P from Happy New Year이고 N P2 하면 지금 M이 첫 번째 자리였는데 I가 0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to 0을 from 0으로 from 0에 있는 값을 2로 0으로 넣어줘라. 그러면 메리가 이 첫 번째 자리 해피에 들어가서 해리 엑스마스 이런 글자 나온 거죠. 그래서 C를 하게 되면 해피 뉴 이어로 이 글자가 위로 덮어 씌워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GD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래픽이 없는 환경상에서 디버깅을 하는 예시를 봤던 거고, 만약 그래픽이 제공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DDD라고 하는 프로그램 도는 거죠. DDD는 GDB를 하는 건데 GDB를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점을 설정하면은 소스 코드의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이동하고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있나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브레이크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 브레이크가 잡히고 넥스트 스텝 하게 되면은 한 줄씩 이동하면서 실행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아까 전에 저희는 그 커맨드 라인으로 모든 결과값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따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칸에 지금 GDB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값이 보여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렀겠죠? 그러면 넥스트 누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실행되면서 다음 결과값을 뽑아내고 있다. 그리고 CONT는 왠지 continue 같잖아요. 그래서 continue로 해서 계속해서 이 결과값을 반복하는, 정지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up을 해갖고 지금 함수 호출자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탈출하는 걸 겁니다. 탈출을 해서 지금 이 함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가지 여기 DDD에 나와 있는 명령어 셋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신 내용들을 지금 예시들이 저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직접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그 라즈베리 파이에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면은 오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컴파일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료 툴이잖아요. 유료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클립스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 당연히 상용으로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개인으로 쓸 때는 공짜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고 C, C++, 자바를 다 제공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깔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들 따라가셔도 괜찮겠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이 이클립스를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까시게 되면 이런 GUI 환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이 GUI 환경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파일, new, C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 적어주게 되고, 여기에 hello world에 대한 기본적인 예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리눅스 GCC를 쓰겠다 해갖고 finish 눌러주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일단 좌측 탐색창,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 하기 및 프로젝트 파일 탐색, 소스 파일은 src 폴더에
헤더 파일은 include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그게 있으면 오른쪽 중앙 쪽에는 여러분들 실제로 소스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컴파일 혹은 실행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우측에는 이클립스 사용법 혹은 여러가지 속성을 건드릴 수 있는 창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파일들을 이렇게 트리 구조 형식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곳, 그리고 이쪽에는 뭐 여러분들이 안내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이 속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값을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결과값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결과값이 제대로 나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